퇴직 후 다시 일하는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60대가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 안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60대 이후 다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년퇴직을 하면 이제는 쉬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수명은 길어졌고 생활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료, 관리비, 병원비, 식비, 통신비, 경조사비는 은퇴 후에도 계속 나갑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가라앉고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직 건강한데 다시 일하고 싶다. 큰돈은 아니어도 매달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벌고 싶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니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 손주 용돈 정도는 내 힘으로 벌고 싶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많은 60대가 다시 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자격증을 찾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될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사무실을 열 수 있을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 카페에서 일할 수 있을까? 지게차, 조경, 컴퓨터, 드론, 심리상담, 정리수납 자격증 중 무엇이 좋을까?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을 따려는 노력 자체는 좋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60대에도 공부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직무교육을 듣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자격증을 땄다고 취업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땄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교육비를 냈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시험도 봤고 수료증도 받았고 자격증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채용 공고를 보면 지원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지원해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면접을 봐도 나이 때문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있지만 근무 시간이 너무 길거나 체력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실무 경험이 없어서 탈락합니다. 막상 취업이 되어도 일이 너무 힘들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자격증을 잘못 딴 건가? 요즘 세상은 60대를 안 쓰는 건가? 나는 이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나이만이 아닙니다. 자격증 하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더 복합적입니다. 자격증은 취업 보증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격증은 대부분 이 일을 배운 적이 있다는 증명에 가깝습니다. 물론 어떤 직종은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증이 있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지게차, 전기, 소방, 산업안전, 사회복지, 간호조무, 조리, 미용처럼 자격이나 면허가 중요한 직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하는 사람은 자격증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킬지 봅니다. 체력이 되는지 봅니다. 고객 응대가 가능한지 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젊은 관리자와 협업할 수 있는지 봅니다. 급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봅니다. 오래 근무할 수 있는지 봅니다. 즉, 자격증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자격증은 이 사람이 공부를 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우리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60대 재취업에서는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을 실제로 요구하는 일자리가 있는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채용 수요가 있는가? 초보 60대를 뽑는 곳이 있는가? 근무 조건이 내 체력과 맞는가? 자격증 취득 후 실습이나 경력이 쌓이는 구조가 있는가? 취업이 안 되면 이 자격증을 부업이나 다른 일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중장년 인기 자격증, 노후 대비 유망 자격증, 60대도 가능한 평생 직업, 온라인 강의로 쉽게 취득,
자격증 하나로 재취업 준비, 은퇴 후 부업 가능, 월 수입 가능, 이런 문구를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격증만 따면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광고는 보통 합격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재취업 현실은 채용을 봅니다. 합격과 채용은 다릅니다. 합격은 시험에 붙는 것입니다. 채용은 누군가가 나를 일할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수료율을 말할 수 있고 자격증 학원은 합격률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수료한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 취업했는가, 60대 초보자가 실제로 채용되는가, 지역 일자리가 충분한가, 급여는 어느 정도인가, 근무 강도는 어떤가, 오래 일할 수 있는가, 자격증만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경력과 실무가 필요한가를 봐야 합니다. 이 자격증을 따면 합격할 수 있나 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 자격증을 따고 실제로 어디서 일할 수 있나입니다. 합격은 시작이고 채용이 현실입니다. 60대 재취업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입니다. 자격증은 전국 어디서나 딸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집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내가 사는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같은 큰 도시와 지방 소도시는 일자리 구조가 다릅니다.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도 다르고 대중교통이 편한 지역과 자가용이 필요한 지역도 다릅니다. 어떤 자격증은 수도권에서는 일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는 공고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는 시설관리, 요양, 조경, 농업 관련 일자리, 공공근로, 시니어 일자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전에 반드시 내 지역 채용 공고를 먼저 봐야 합니다. 워크넷을 보고 고용센터를 확인하고 중장년 네일센터를 찾아보고 지자체 일자리 센터를 봅니다. 시니어 클럽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확인하고 민간 채용 사이트에서 지역명과 직무명을 함께 검색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요양시설, 병원, 학교, 공공기관, 마트, 물류센터, 지역 카페, 작은 회사의 구인 정보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이름으로 검색해봅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바리스타, 지게차, 조경, 컴퓨터, 시설관리, 청소, 경비, 상담, 사무보조, 온라인 쇼핑몰, 영상 편집처럼 내가 생각하는 분야의 공고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공고가 많아도 조건을 봐야 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지, 경력을 원하는지, 주말 근무인지, 야간 근무인지, 운전이 필요한지, 컴퓨터 업무가 필요한지, 급여가 현실적인지 봐야 합니다. 내 지역에 수요가 없는 자격증은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60대가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체력 조건입니다. 자격증 공부는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집에서 들을 수 있고 시험도 며칠 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은 몸으로 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할 수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수도 있고 야간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을 계속 상대해야 하거나 먼 거리를 출퇴근해야 하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오래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0대는 30대, 40대와 몸이 다릅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허리가 약할 수 있고 눈이 쉽게 피로할 수 있습니다. 혈압, 당뇨, 관절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밤 근무 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용하는 곳도 이 부분을 봅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오래 서 있는 일이 어려워 보이면 망설입니다. 야간 근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면 망설입니다. 업무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대 재취업에서는 자격증보다 먼저 내 몸을 봐야 합니다. 하루 몇 시간 일할 수 있는가, 주 몇 일 일할 수 있는가, 서서 일할 수 있는가,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가, 야간 근무가 가능한가, 대중교통 출퇴근이 가능한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을 수 있는가, 감정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일은 남들이 좋다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이 오래 버틸 수 있는 일입니다. 실무 경험이 없으면 자격증만으로는 약합니다.
많은 자격증이 이론 중심입니다.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시험을 봅니다.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하지만 채용 현장에서는 실무를 봅니다. 이 일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지, 고객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는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설 점검을 실제로 해봤는지, 요양 현장에서 어르신을 돌본 경험이 있는지, 온라인 상품 등록을 직접 해봤는지, 영상 편집 결과물이 있는지, 문서 작성 샘플이 있는지를 봅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실무 경험이 없으면 채용 담당자는 망설입니다. 특히 60대 초보자는 실무 적응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딴 뒤에는 반드시 작은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봉사활동도 경험입니다. 단기 근무도 경험입니다. 실습도 경험입니다. 포트폴리오도 경험입니다. 블로그 글도 결과물입니다. 영상 편집 샘플도 결과물입니다. 엑셀표를 직접 만든 것도 결과물입니다. 온라인 판매 상품 등록을 해본 것도 경험입니다. 취업은 자격증 한 장보다 내가 실제로 해봤다는 증거를 좋아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디지털 기초 부족입니다. 요즘 일자리는 거의 모두 디지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직 신청도 온라인이고 이력서 제출도 온라인입니다. 면접 일정도 문자나 앱으로 오고 근무표도 앱으로 확인합니다. 급여 명세서도 모바일로 받고 고객 주문도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재고 관리도 프로그램을 쓰고 병원이나 요양시설도 기록 시스템을 씁니다. 온라인 강의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듣습니다. 디지털 기초가 부족하면 취업 기회가 줄어듭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못합니다. 문자 확인은 하지만 파일 첨부를 못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카카오톡은 쓰지만 업무용 단체방 사용이 어렵습니다. 엑셀이나 문서 작성이 부담스럽고 채용 사이트 검색이 어렵고 화상 교육 접속이 어렵습니다. 이러면 자격증이 있어도 실제 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어려운 코딩을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형 디지털을 익히자는 말입니다. 스마트폰 검색하기, 파일 보내기, 사진 첨부하기, 온라인 신청하기, 이메일 보내기, 간단한 문서 작성하기, 엑셀 기초 사용하기, 채용 사이트에서 공고 검색하기, 화상회에 접속하기, 온라인 강의 듣기만 익혀도 일자리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요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가 많습니다. 블로그로 돈 벌기, 유튜브로 수익 만들기, 온라인 쇼핑몰 창업, 스마트 스토어 판매, 전자책 부업, 디지털 마케팅, 재능 판매, 자격증 단기 취득, 컴퓨터 실무 교육 같은 강의입니다. 좋은 강의도 많지만 조심해야 할 강의도 있습니다. 특히 쉽게 돈 번다는 식의 광고는 조심해야 합니다. 월 100만 원 가능, 퇴직 후 집에서 돈 벌기, 초보도 바로 수익, 강의만 들으면 자동화 수입, 하루 1시간 부업, 자격증만 따면 취업. 이런 표현은 기대를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강의를 듣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다릅니다. 강의를 듣는다고 블로그 수익이 바로 생기지 않고 유튜브 강의를 듣는다고 조회수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쇼핑몰 강의를 듣는다고 판매가 바로 되지 않고 자격증 강의를 듣는다고 취업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고를 때는 수익 광고보다 실행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내가 매일 할 수 있는가, 과제가 있는가, 실습이 있는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가, 초보 60대도 따라갈 수 있는가, 강의 후 혼자 실행할 수 있는가, 환불 조건은 어떤가, 추가 비용은 없는가, 수익 사례가 과장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결제하면 돈과 시간이 셉니다. 강의는 배우기 위한 도구이고 수익은 실행과 반복에서 나옵니다. 퇴직 후 부업을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판매, 전자책, 강의, 재능 판매, 배달, 대리운전, 영상 편집, 사진 판매,
데이터 입력 등 선택지는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부업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빨리 큰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부업은 처음부터 큰돈을 넣으면 위험합니다. 사업자 등록, 재고, 구입, 고가 장비, 비싼 강의, 사무실 임대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큽니다. 60대 부업은 작게 테스트해야 합니다. 블로그라면 한 달 동안 글을 써봅니다. 유튜브라면 짧은 영상을 몇 개 만들어 봅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소량으로 테스트합니다. 재능 판매라면 작은 작업부터 해봅니다. 디지털 교육을 받았다면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 봅니다. 부업은 돈이 될 것 같다가 아니라 내가 계속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60대 부업의 핵심은 대박이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60대가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력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 방식으로 이력서를 씁니다. 어느 회사에 몇 년 근무했다. 무슨 부서에서 일했다. 직함은 무엇이었다. 퇴직 전 직급은 무엇이었다. 이렇게 씁니다. 물론 경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채용하는 사람은 과거의 직급보다 현재의 업무 적합성을 봅니다. 60대 재취업 이력서는 내가 어떤 일을 바로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가, 문서를 정리할 수 있는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현장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가, 오래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영업 경력이 있다면 고객 응대, 거래처 관리, 민원 조정, 일정 관리 경험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무직 경력이 있다면 문서 정리, 자료 입력, 엑셀 기초, 전화 응대, 회의 준비 경험을 써야 합니다. 자영업 경력이 있다면 손님 응대, 매출 관리, 재고 관리, 문제 해결 경험을 써야 합니다. 자격증은 이력서의 한 줄이지만 경험은 설득력입니다.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재취업 면접에서 많은 분들이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성실합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면접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채용하는 사람은 뭐든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고객 응대 경험이 많아 민원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리와 일정 관리 경험이 있어 사무보조 업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현장 근무 경험이 많아 안전 수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기본 문서 작업은 가능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은 배우면서 익히겠습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는 안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60대 취업에서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60대다운 강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실함, 책임감, 시간 약속, 고객 응대 경험, 갈등을 줄이는 태도, 오래 일한 경험, 생활이 안정된 사람의 꾸준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눈높이 조정도 중요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직급이 있었고 월급도 높았고 조직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재취업은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예전 직급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시급이 낮을 수 있고 나보다 어린 관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업무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고 근무 환경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높이 조정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가? 내 건강에 맞는가? 내 생활 리듬에 맞는가?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 되는가? 사회적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나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활용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퇴직 후 일의 가치는 월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활비 보탬, 건강한 루틴, 사회적 관계, 자존감, 새로운 배움, 디지털 적응, 부업 확장 가능성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60대 이후 다시 일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오랫동안 한 조직에서 일하다가 퇴직하면 새로운 시장이 낯섭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컴퓨터를 못해서 안 되지 않을까?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지 않을까, 면접에서 떨어지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생깁니다. 이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온라인 강의 하나를 끝까지 들어보고, 스마트폰으로 이력서를 제출해보고, 채용 사이트에서 공고를 검색해보고, 엑셀표 하나를 만들어보고, 블로그 글 하나를 써보고,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고, 일자리 센터 상담을 받아보고, 면접을 한번 보고, 하루짜리 단기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격증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나도 아직 배울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60대가 자격증을 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자격증이 실제 채용 공고에서 요구되는가? 둘째, 내 지역에 관련 일자리가 있는가? 셋째, 초보 60대를 채용하는 곳이 있는가? 넷째, 근무 시간이 내 생활과 맞는가? 다섯째, 업무 강도가 내 체력과 맞는가? 여섯째, 자격증 취득 비용과 시간을 회수할 수 있는가? 일곱째, 자격증 이후 실습이나 경력을 쌓을 방법이 있는가? 이 7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자격증은 돈과 시간을 쓰고 끝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려면 자격증보다 채용 공고를 먼저 봐야 합니다. 내 체력과 시간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초를 익혀야 합니다. 이력서를 직무 중심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작은 실무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센터와 중장년 지원 기관을 활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실행 가능한 것만 선택해야 합니다. 부업은 작게 테스트해야 합니다. 면접에서는 뭐든지보다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최대 수입보다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60대가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만도 아니고 자격증이 부족해서만도 아닙니다. 실제 일자리 수요를 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지역 채용 시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체력과 근무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초가 약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수익 광고만 믿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력서와 면접이 현역 시절 방식에 머물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격증은 답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격증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현실입니다. 내가 왜 다시 일하려는가?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내 몸은 어떤 일을 버틸 수 있는가? 내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내 지역에는 어떤 일자리가 있는가? 나는 디지털 기초를 갖추고 있는가? 내 경력은 어떤 직무로 바뀔 수 있는가? 자격증을 딴 뒤 실제 경험을 쌓을 길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자격증이 힘을 가집니다. 60대에도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자격증을 따기 전에 일자리 수요를 보고,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기 전에 실행 가능성을 보고,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게 테스트하고, 디지털 교육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본부터 익혀야 합니다. 60대 재취업의 핵심은 나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격증 한 장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고 나를 점검하고 필요한 자격증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퇴직 후 두 번째 일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격증을 검색하기 전에 먼저 채용 공고를 보십시오.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기 전에 내 목표를 적어 보십시오. 취업이 안 된다고 좌절하기 전에 내 이력서와 디지털 기초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60대 재취업의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